12월 2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90% 상승한 3,994.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5% 상승한 928.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양고속, 천일고속, 테크엘, 아이비전, 억스, 에이비온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7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도 동반되며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미국 FDA에 항체 약물 접합체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년 초에 승인이 나올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글로벌 임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ABO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권리락 실시일은 어제였으며 기준 가격은 2,725원입니다. 이어서 프로티나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프로티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항체 바이오 베터를 발굴하는 스피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며 성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번 달 중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작년 여름 폭락장의 원인이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란 일본에서 제로금리에 가깝게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전 세계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작년 여름까지 일본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가운데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었는데요. 일본의 초저금리 기조가 종료되면서 해당 자금이 빠르게 회수되며 폭락장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우려로 작용되며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엔비디아는 1.6%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시놉시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시놉시스 주식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어요. 시놉시스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엔비디아의 AI 기술력과 시놉시스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소프트뱅크 그룹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AI 거품론이 부각된 바 있는데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AI가 버블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며 오픈 AI에 투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팔았고 사실은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발언에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의 HBM 생산량이 월 17만 장까지 확대되며 하이닉스의 생산량인 16만 장을 넘어섰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아이비전 웍스는 언론을 통해 유리기판 마이크로 크랙 결함 검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특허는 유리기판을 가공한 뒤에 남은 균열을 찾아내는 검사 기술에 대한 특허인데요. 이번 특허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자동차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1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인하되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2조 원 전후의 관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원자력과 조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조선과 원전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체크해주세요.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에 사장단 인사를 진행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등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분야의 인사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현대차그룹이 로봇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현대그룹주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 밸류체인에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자동차 및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현대오토에버는 지난주에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요. 현대차와 1067억 원 규모의 차세대 ERP 아테 및 유럽 로린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의 IT 계열사로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차의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법인의 차세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2.8%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현대차그룹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현대오토에버가 구조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제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현대오토에버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3만 3,500원입니다. 이어서 넥스트칩은 어제 공시를 통해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최종 발행 가액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넥스트칩은 올해 초 로봇 분야의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며 로봇 분야에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규호 부회장이 계열사의 지분을 처음으로 매입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책임 경영의 일환이라고 알려졌지만 이규호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비롯한 코오롱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로봇 테마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대기업들이 로봇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동반되며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협진은 최근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해 엘로보틱스의 주식 40만 주를 230억 원에 신규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엘로보틱스는 공공 로봇 전문 기업으로 취득 후 지분율은 100%이며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9일입니다. 이어서 세린비엔진은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로봇 사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업인 플라스틱 진공 성형과 친환경 소재 부문의 매출이 둔화되었지만 이를 로보틱스 사업 부문이 상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라운피플은 언론을 통해 지능형 로봇 및 장비 통합 제어 솔루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기술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로봇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라운피플이 주관하는 사업은 차세대 지능형 로봇 통합 제어 개발 사업으로 과기부 산하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데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되는 지능형 로봇 통합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서초구 반포동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된다고 전해지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일고속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16%를 보유 중이며 동양고속은 0.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천일고속은 8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천일고속, 동양고속 순입니다. 이어서 카티스는 어제 언론을 통해 양자 센싱 기반의 마약 탐지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국내 기업인 GQT 코리아와 함께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어제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보안 관련주들은 하루 만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노테크는 11월 11일에 신규 상장한 환경 시험 장비 기업인데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양산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해진 가운데 삼성전자도 3단 접이식 스마트폰인 갤럭시 트라이폴드를 공개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이노테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폴더블 OLED 시험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 중인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기상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세기상사는 지난주에도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며 품절주로 부각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SP소프트는 어제 공시를 통해 IBK 투자증권과 4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약 기간은 어제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인크레더블 버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대신 한국과 동남아를 찾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화장품과 여행, 관광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대한강통신은 최근 언론을 통해 3분기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통신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광섬유 케이블 기업인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내년에도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펜오션을 비롯한 해운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1,400대를 회복하면서 해운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타올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벌크선 운임지수도 2,560포인트에 도달했다며 이는 2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어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운임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일전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력기기 수출액이 7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관세청은 2022년에 챗 GPT가 등장한 이후 전력 소모가 큰 대형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계속 증가 중이라고 밝혔어요. 국가별로는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미국 비중이 37%로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10%, 베트남이 7%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AI 거품론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도 훈풍으로 작용되며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펜오션, 2위는 한컴 라이프케어, 3위는 대한해운,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KG모빌리티, 6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7위는 NK, 8위는 에이프로젠, 9위는 대성산업, 10위는 한온시스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펜오션, KG모빌리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펜오션은 해운 기업이며 KG모빌리티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규호 부회장의 지분 매입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트, 2위는 대한강통신, 3위는 고영, 4위는 카티스, 5위는 이뮨온시아, 6위는 에코, 7위는 협진, 8위는 세린비엔지, 9위는 유로, 10위는 소프트캠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강통신, 카티스, 협진, 세린비엔지입니다. 대한강통신은 데이터 센터의 확산으로 미국 매출이 급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카티스는 양자 센싱 기반의 마약 탐지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협진은 로봇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린비엔지는 로봇 사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에피솔딩스, 4위는 현대차,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현대오토에버, 7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네이버, 10위는 KB금융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에피솔딩스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삼성에피솔딩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FDA에 항체 약물 접합체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고영, 2위는 펩트론, 3위는 프로티나, 4위는 로보티즈, 5위는 에코프로, 6위는 이노테크, 7위는 알테오젠, 8위는 태성, 9위는 G2G 바이오, 10위는 이뮨온시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프로티나, 이노테크, 태성입니다. 프로티나는 바이오 기업이자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이노테크는 최근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오늘은 갤럭시 폴더블폰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태성은 PCB와 유리기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